뭐죠? 소득세 총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자, 우리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게 되면은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부과되죠. 양도소득세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옵니다.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좀 요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 소득세 총론이 있죠? 네, 여기 보십니다. 자, 일단 소득세로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차이점이 뭐냐면, 소득세는 여러분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개인. 누구요? 개인.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구분 안 합니다. 개인, 법인, 단체, 관계 있다 없다? 없어. 구분 안 합니다. 다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누가 취득해도, 개인이 취득해도 취득세 내야 되고, 누가 취득해도 법인이 취득해도 취득세 내야 되는 거, 단체가 취득해도 단체가 세금 내야 된다는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다 개인, 법인, 단체 다 내는 거. 그런데 어디로면 소득세로면 소득세는 누구만 낸다, 여러분? 개인만, 오로지 개인.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단체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법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법인세. 그래서 소득세로 넘어오는 순간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세는 요 개인, 법인, 단체 구분 없이 과세하다가 갑자기 누구한테만 과세한다? 개인.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 그리고 이 소득세법상 이 개인의 뭐로 여러분?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죠. 개인의 뭐를? 소득입니다. 요 놈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뭔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그래서 특히 요 소득세는 여러분 기간세입니다. 기간세.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1년. 몇 년은? 1년을 1과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는 기간 단위 과세입니다. 기간 단위. 몇 년을 기간으로 한다? 1년. 그래서 이 기간은 여러분 영년주의에 따라서 무조건 달력을 펼쳐서 언제부터 출발해서 1월 1일 이날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요이 땅 개시일이 1월 1일이야.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개시는 언제를 말하는 거고? 1월 1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거죠. 종료일. 그래서 언제부터 출발해서 1월 1일 날 개시해서 언제 마감하는가? 12월 30일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12월 30일을 우리가 뭐라냐면 과세기간 종료일이랍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종료는 언제야? 12월 30일입니다. 무조건 12월 30일이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과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과세기간이 지나면 12월 30일 딱 지나는 순간 종로, 종각, 보신각 타종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올해 수업은 제가 올해 마지막이네, 오늘이.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수업은 내년에 새해가 밝아서 이제 새벽정이 울렸나가 아니죠. 새해가 밝아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가 됐다는 시그널 뮤직이 바로 종로, 보신각 타종하는 거죠. 그 종 외치는가? 과세기간이 종료됐다, 그 얘기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그래서 이 과세기간이 뭐하게 되면, 종료가 되면 여러분은 소득세를 내야 되는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납세 의무가 언제? 12월 30일이 지나면
너는 이제 소득세 내야 된다. 몇 년치에 대해서? 1년치에 대한 소득세 납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내는 거죠, 여러분?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과세관청이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았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일단은 뭐야 여러분? 네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렇죠? 그래서 원칙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죠. 그래서 네가 뭐하면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거를 과세관청 뭐하게 확인해 보겠다. 국세청 DVD 줘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바로 이 과세 대상인데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 몇 년 동안? 1년 동안 발생한 1년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여러분?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게 바로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 벌어들인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금에서 요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경비를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뺀 금액이죠. 뺀 금액.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또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이야. 돈 벌어들인 금액. 이걸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빼라고 여러분? 필요경비를 빼야 됩니다. 필요경비. 그러면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뭐가 발생하는 거고?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뭐야? 커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뭐가 더 크면? 필요 경비가 더 크대. 나는 뭘 봐인가 여러분? 손실 발생했죠. 손실. 이걸 우리 뭐라 하냐? 결손금이랍니다. 여러분. 결손금. 알아두시다. 결손금은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 마이너스가 나온 걸 맞죠. 손실. 그래서 소득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총수익 금액을 어떻게 하나? 줄이거나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하는가? 늘리는 거죠. 뭐. 근데 요거는 불법인 거죠. 인위적으로 조정했죠. 총수익금을 뭐하거나 줄이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발생한 걸로 신고하는 거죠. 이걸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필요금보다 더 크다. 그래서 과세 대상 뭐가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에서 뭐가 보된가? 소득세. 근데 거꾸로 총수익 금액보다 뭐가? 필요금액보다 더 크다. 그럼 뭐가 발생할죠 여러분? 결손금. 결손금은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결손금은 뭐보다? 총수익 금액보다 뭐가 더 큰가? 필요경비가 더 클 때 그 큰 금액, 초과하는 금액,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바로 결손금이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자, 손실 난 걸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에 여러분 그래서 255쪽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죠.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죠. 255쪽 메인이. 그리고 뭐를? 개인의 뭐를?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과세 대상이 된 소득은 크게 과세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 무슨 소득이 있냐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재 255조 양가로 2번 소득세 특징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박스 보세요. 그래서 뭐 나오죠 여러분? 종합과세, 분류과세 있죠 여러분? 여기를 좀 보시면은 자, 그래서 크게 소득세법상 소득은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 그리고 뭐? 퇴직소득.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양도소득.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종퇴양이라는데 이때 종합소득은 같은 소득을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종합과세. 그래서 종합과세하는 소득이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소득. 그리고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분류과세. 그래서 여러분 종합과세하는 소득을 뭐라고 하라고 여러분? 종합소득. 이 종합소득과 별개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구분하고 과세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분류과세.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소득세법상 소득은 몇 가지 구분하나?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은 뭘로 가세하냐? 종합소득세로 가세하고요. 퇴직소득은 뭘로 가세하냐? 퇴직소득세로 가시라고요. 양도소득은 뭘로 가세하냐? 양도소득세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몇 가지로? 세 가지. 그러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와 합산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따로 과세한다. 그래서 무슨 과세 여러분? 분류과세. 분류과세야. 용어를 아셔야 돼요. 분류. 그래서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라는 얘기야. 따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라. 무슨 과세 여러분? 분류과세. 그럼 여러분 여기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공통점은 뭘까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곧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얘들은 소득의 형성기간이 장기야 단기야? 장기죠. 소득의 형성기간이 매년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올해 퇴직했어요. 자, 30년 다니던 은행을 퇴직했어. 자, 그러면 퇴직금이 나오겠죠? 이때 퇴직금은 그 퇴직한 연도에 한 해의 소득이 아니라 무슨 기간 동안에? 근속한 기간 동안의 합계액이 바로 퇴직소득이 되는 거죠. 내가 30년 근무했다, 20년 근무했다. 그러면 그때 받는 퇴직금은 그 퇴직한 연도 한 번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근속기간 20년, 30년 동안에 누적된 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소득이 퇴직소득은 단기간에 발생한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가? 장기간이죠. 장기간에. 저는 제 인생에서 퇴직금을 2번 받을 줄 알았어요. 퇴직금을 2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한 번, 또 어디서 한 번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죠.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불쌍해야 불쌍해? 왜 안 불쌍해? 불쌍해야지. 시험 떨어지면 여러분 불쌍한 거야. 그래서 시험 여러분도 하여튼 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시험에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갑시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 뭐 이게 단기간이야 장기간이야? 장기간. 우리 주택을 샀어. 그럼 주택 사서 오늘 사서 내일 모레 팔고 다시 또 사갖고 또 한 달 있다 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오면 말뚝이죠. 몇 년이잖아. 몇 년씩이나. 그러니까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소득 형성기간이 단기다 장기다?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슨 소득?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소득금액이 갑자기 일시불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가셔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종합소득세는 다시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서 6가지를 구분하죠. 뭐 있냐? 이자소득, 그 다음에 뭐죠? 배당소득, 그 다음에 뭐죠? 사업소득, 또 뭐가 있죠? 근로소득, 그 다음에 뭐죠? 연금소득, 또 뭐죠 여러분? 기타소득.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6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왔죠? 종합과세하는 종합소득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 여기서 앞글자 땁시다.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앞글자 땄어요, 여러분. 이배사 근연기. 어떻게 한다고요? 이배사 근연기.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다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산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더해서 뭘로 가셔라는 얘기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가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자, 시험에 여러분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알아두세요.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이거를 우리 뭐라 하냐?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랍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여러분? 금융소득이랍니다. 금융소득. 그러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무조건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냐? 아니야. 그렇지는 않고요.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2천만 원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합니다. 그럼 2천만 원 모으면 이하이면 2천만 원 모으면 이하. 내가 1년 동안에 받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한 게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큰 금액이니까 작은 금액이니까 작은 금액이니까 이때는 그냥 돈 받을 때 원천 징수한 걸로 과세를 종결해본 것이 바로 뭐냐? 분리과세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다, 주식회사에 투자했다? 그래서 이때 받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이 얼마 초과하지 않으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은행에서 이자 지급할 때 뭘 빼죠? 소득세 빼고 주죠. 돈 줄 때 빼고 주는 걸 뭐라 해서 여러분? 원천징수. 그걸 종결시켜버리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분리과세.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리과세. 여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분류과세. 용어가 다르다고.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뭐 이게 막 뒤집박죽 섞여 있어갖고 뭐. 그러니까 게시판에 질문해갖고 막 이게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듣겠다 막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뭐 학원이 진짜 있습니다. 아우 난 걔만 보면 돌아버려. 하여튼 그 친구는 본인이 할 생각은 없어.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애가 취업이 안 되니까 아마 부모님이 시킨 것 같아. 제가 볼 땐 애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지금. 근데 부모님이 이제 취업도 안 되고 그렇다 대학교는 졸업하고 뭐 놀릴 수 없으니까 아마 이걸 하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금 억지로 떠밀려온 거야. 억지로 떠밀려왔어. 그러니까 얘는 아무 생각 없어. 공부하기 싫은 거야. 지금 4년째야 4년째. 그 친구는. 그럼 오면 뭐 한 줄 알아? 맨날 와서 잠만 자다가 잠만 자요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면 눈 뜨고 있으면 이제 핸드폰 하는 거야. 걔 둘 중에 하나. 잠을 자든지 눈 뜨면 뭐 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 보는 거야. 계속. 유튜브를 보다 가는 건지 뭘 보는지 몰랐던 걔는. 근데 매년 온다. 그게 뭐냐고. 그 엄마는 그러죠. 학원에 이렇게 못 붙여주세요 그러죠. 학원에서 못 붙여주는 게 아니야. 걔가 안 하는데 어떻게 못 붙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지 마.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친구가 불쌍해. 그 젊은 인생을 왜 여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 그래. 딴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왜 이거 하니?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죠. 뭐 내가 어서니. 그 누가 잘못한 거?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애새끼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걔는 하여튼 오면은 하여튼 걔를 보질 말아야 돼. 걔 보면 선생들 다 뒤집어져. 자거나 핸드폰 그러면 그런 보면 강렬만 싹 달아나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거든. 아니면 그냥 인강으로 들어 그래. 서로 안 보는 게 편한 거죠. 서로 안 보는 게 편해. 그래서 인강으로 들으라고 그래. 근데 학원에 꼭 온다? 하여튼 좋아. 아이. 자, 갑시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남영주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죠. 열심히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뭐 2배사 근연기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2배사 근연기.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요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게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요. 임대업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매매업에 관련된 거는. 얘는 가끔 나와요. 얘는 가끔. 그러니까 얘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한장을 해요. 아예 안 나오든지 스키가 아예 나오든지. 이거는 나오는 것도 아니요. 안 나오는 것도 아니요. 마치 그 인간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스키.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나올 걸 대비해서 한 문제 대비했죠. 근데 안 나왔어요. 역시.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근로소득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일용 근로자 아세요 여러분?
예, 일용 근로자, 일당 받는 분들, 예, 그런 분들 하루 일하고 일당을 지급하죠. 그럼 일당 지급할 때 세금을 뭐 해? 떼고죠. 예, 이런 거 다 뭐라고 하냐면 분리과세, 일용 근로자들. 예. 또 기타 소득에 뭐가 있냐?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운의 뜻을 품고 사는 게 뭐죠? 로또. 남양주는 어디가 명당이야? 남양주에는 명당 없어? 어? CU? 거기 잘 된대? 지지난주 1등 두번 어디야 이따 끊어 같이 하고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을 한번 사보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로또죠, 뭐 로또. 예. 그래서 로또 사갖고 당첨되면 당첨금에 대한 뭘 떼고죠? 소득세 빼고죠. 무슨 소득은 맞지만 기타 소득은 맞지만 돈 줄 때 빼고 준다. 이걸 뭐라는데 여러분?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요거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뭐 부동산 임대업. 근데 실무 나가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자하고 여러분 거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지난주네요. 지난주 올해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오셔갖고 같이 점심 먹어서 의하면서 이제 중개업에 당장 뛰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좋다.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로 일단 자리 잡으는 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잘 터놔야만 일단 물건이 확보가 되죠. 임대차 물건이 계속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이 임대업자를 못 잡으면 여러분 이건 힘들어요. 여러분 거래하기가.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만 찾아야 되는데 뜨내기 손님이 내 사무실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들어왔다 해서 나랑 계약한다는 보장도 없죠. 결국 계약서 못 쓰면 문 내리는 거야. 시험 힘들게 붙어갖고 몇 개를 못 버티고 문 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강조하죠. 그러면 지금 임대업자가 지금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동산 12월 16일 날 종합대책에 주택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우대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런 게 정책에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한번 좀 관심 갖고 공부하시면은 임대업자가 관심을 갖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금이야, 결국은. 월세 받으면 그만큼 과세되는 소득이 얼마 나오는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걸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임대 조건에 따라서 월세를 맺었냐, 전세를 맺었냐, 반월세 맺었냐에 따라서 과세되는 소득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어떻게 썼느냐 똑같은 하나의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달라져. 그럼 여러분이 코칭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약서 쓰면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그런 거 알아야 되죠. 그런 말을 하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세금을 알아야죠. 본인이 모르면서 어떻게 얘기해. 어쨌거나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나오면 몇 문제? 나오면 몇 문제?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중에서 우리 양도소득세 몇 문제냐? 5문제에서 몇 문제? 6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음 페이지 256쪽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우리 소득세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거기 6번 보세요. 그 밖의 특징 보시면은 자, 일단 우리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어디로 넘어왔죠, 여러분? 국세로 넘어왔죠? 국세니까 누가 부과하는 거 여러분? 국가로서 나오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정부랬죠, 정부. 항상 국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정부가 부과하는 거죠, 정부. 지방세는 누가 나왔었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나왔던 것처럼 국세 때는 정부가 나오죠. 이 정부 조직을 이루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세무서죠. 남양주 세무서 어디 있어요? 굴이 있나요? 네. 저기 뭐 있죠. 일단 이따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냐면 자, 거기 직접세가 있고 기간과세가라는 말 나왔죠, 여러분? 찾으세요? 그래서 아까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소득세는 언제부터? 매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 몇 년? 1년을 과세기간합니다. 이런 걸 뭐라 했어요? 기간세라고 했죠. 기간세.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을 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거죠. 과세기간별로 과세했죠. 연단위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기간에 뭐 할 때?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난 때가 언제 여러분? 12월 31일에 납세를 뭐 한다?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납세가 성립한 건 소득 발생연도 언제?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소득세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양그릇 3번 과세기간 나왔죠?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12월 30일 몇 년? 1년. 원칙만 봐. 예외는 들어가지 마 여러분이. 자, 양그릇 4번 납세지가 나왔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하는데, 자, 지방세 있다. 요거 하나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릴 때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진다 했죠 여러분? 납세지죠. 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뗄 때 항상 어디를 했죠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어디야 여러분? 소재지입니다. 그러나 요 부동산에서 뭘 때리면 국세를 때릴 때는 어디다 여러분? 납세무자 어디야? 주소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하느냐 국세를 과세하느냐에 따라서 소재지로 가느냐 주소지로 가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납세지가 나왔죠? 거주는 기본적으로 어디야 여러분? 납세무자의 주소지죠. 밑줄 주소지. 위에다 적으세요. 종부세도 똑같죠? 종부세도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기본적으로 국세는 항상 납세무자 어디야 여러분? 주소지. 네가 살고 있는 데서 내라는 얘기야. 왜냐면 어디서 내든지 남양주에서 내나 구리에서 내나 서울에서 내나 부산에서 내나 다 정부로 기속되기 때문에 어디서 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어디서 내라? 주소지죠. 그러면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냐?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 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어딘지 찾아내시오. 그럼 양도세는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거야 양수자가 내는 거야? 이걸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주저해. 아니 써져 있잖아. 양도소득세 누구라고? 그게 당연히 누가 내는 세금이야? 도자 수자야? 도자가 낸다고. 뭘 그렇게 어려워요. 양도소득세, 양도함으로해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과되는 거야. 양도자가 내는 거야? 양수자가 내는 거야? 양도자잖아. 써져 있는데도 물어보면 어디 있지? 심약한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공부도 약간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어야 된다고 하나? 그런 게 좀 필요해. 이렇게 좀 굳세야 돼 여러분.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뭐 당연히 보여야 할 분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이셔야 할 분이 안 보일 때도 있어. 왜? 누가 안 보인다? 그럼 물어보죠. 왜? 어디 앉아서 항상 1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 보이신다. 그래서 물어보죠. 저희 이제 학생들 이름을 모르니까 주로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이제 주로 앉는 자리 갖고 많이 물어봐요. 외모라든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들도 다 그래. 그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과목 선생님도 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뭐. 제가 아까 친구 공부 안 한 친구 얘기해줘? 그러면 저만 그러냐? 아니, 다른 선생들도 걔는 논외로 얘기해, 걔는. 엄마 따라 손잡고, 엄마 따라서 강요에 못 이겨오는 애라고 한다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셔야 된다, 안 보이시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 시험에 전날 뭐 이렇게 시험에 이제 눌리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잠을 못 잤다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그냥 고사장 가니까 제정신이야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여러분. 잠 못 자면 잘. 그렇다고 요즘 시험에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몇 시부터 출발해서 9시 뭐 넘어갖고 몇 시까지 가? 올해까지 갔죠. 5월까지 갔죠. 장시간이야 여러분. 버텨야 된단 말이야.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지만 체력 관리야 여러분. 근데 뭐 쓰러졌다든지 뭐 입에 거품 불었다 뭐
그럼 1년 농사 잘 줘놓고 와갖고 쓰러지는 거죠. 있어,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타깝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당연한 거야. 양도자야, 양수자야. 도자야, 수자야. 도자야. 그 도자를 잡아라. 근데 지금 양도소득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 그러니까 소재지가 나와야 돼. 양도물건 소지가 나와야 돼. 주소지가 나와야 돼. 주소지. 누구 주소지? 양도자 주소지가 나오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국세니까 누가 나와야 돼? 세무서가 나와야 돼?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야 돼? 세무서가 나와야 되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합하는 거야, 이제. 1번, 양도자 주소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 2번, 양도자 주소지를 관할한 세무서. 이게 답이겠죠. 3번, 양도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 4번, 양도 물건 소재지를 관할한 세무서.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납세지 물어보면 국세는 기본적으로 어디야, 여러분? 주소지. 근데 이걸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봤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양도자 주소지가 되고 관할은 뭐가? 국세, 세무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과세 관할 보시면 잠깐 보죠. 과세 관할, 납세지 관할. 누가 나오죠, 여러분? 세무서장이죠, 세무서. 기본이 세무서장이야. 지방국세청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257조 2번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있죠, 여러분? 여기는 부동산을 뭐 할 때? 임대할 때 발생하는 거죠. 자, 그건 내버려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259조 보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같이 먹을까요? 양도세 의? 개인, 누구죠? 개인이 해당 과세 기간, 소득세는 아까 무슨 세? 기간세.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모하면서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뭐에 대해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를 바로 뭐라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그 맨 밑에 뭐 나왔죠, 여러분? 과세권자. 그래서 어디죠, 여러분? 양도자 주소지 밑줄 치고요. 양도자 주소지 한 줄 치시고 저거 납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뭐 누가 관할하는 국세니까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세무서장.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여러분. 다음 페이지. 자, 260조 과세 대상 보세요. 별표 하나. 네. 근데 얘는 나오면 시험에 쉬워. 그래도 가끔 나와, 이 과세자. 그리고 저거 2020년 내년 개정이 돼. 추가됩니다, 추가되고 변동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2020년도 개정사항이니까 개정되고 들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양도의 개념이 있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 양도가 있죠, 양도. 같이 봐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뭐 등기 등록과는 관계이시 없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자 통근에 침입다. 여러분 유상. 그리고 뭐냐? 사실상 이전 밑줄. 이게 아주 중요하냐? 양도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반드시 무슨 양도해야 된다, 여러분? 유상. 유상은 저거 대가가 있는가 없는가? 있는 걸 말해. 대가가 있어야 돼. 대가가 없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무상이죠, 뭐 무상. 무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상속이나 징역. 그러니까 상속과 징역가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무상이야, 유상이야? 무상이죠. 근데 양도세 무상일 때야, 유상일 때야? 유상이죠. 그리고 반드시 실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야 돼? 넘어가 있어야 돼. 무슨 이전이야? 사실상 이전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전 밑에다가 거기 유상 밑에다가 저 무상 적어놓고, 그 다음에 사실상 밑에다가 저거 형식상.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세에서 대가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유상. 그 실제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넘어갔어야 돼. 그게 뭐야? 사실상 이전이죠. 자, 제가 지금부터 양도의 개념에서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만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제가 그림이 다 그려지면 그때 가서 사진 한 카트를 찍으시면 돼요.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그리는 그림을 지금 일일이 쫓아오면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양도의 개념에서 할 때, 양도의 개념에서 할 때에 이 그림을 꼭 그려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부동산을 뭐하고 여러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뭐한 거예요? 여러분 양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 그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우리 뭐였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 면허세 했죠 뭐. 그죠? 그러다 부동산 이제 뭐 하면 보유하면 우리 뭐가 됐던 거죠? 재지, 종, 부과했던. 그래서 이거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이제 부동산 뭐 하면 처분하는 거죠. 그럼 이때 부과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게 바로 부동산 세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흐름대로 온 거예요. 이 흐름대로. 취득하고 보유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뭐야? 처분하는 거죠. 이때 지금 우리는 뭐를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지금 하고죠. 근데 여러분 이때 취득할 당시 가액은 여러분 3억 원이었어. 3억 원. 얼마 주고 샀다고? 3억 원. 또 처분하는 거죠. 얼마 처분했냐? 5억 원에 처분한 거죠. 그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얼마 주고 사서 3억 주고 산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얼마 처분했어? 5억 원에 처분했다고. 그럼 얼마 남았어? 예, 2억 남은 거야. 그걸 2억을 양도하는 거 가지고 실현돼 뭐를 보는 거야? 소득으로 봐서 하는 게 뭐야 이게? 양도 소득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항상 양도가액 얼마에서 양도가액 얼마로 제시됐어 지금? 5억. 이거와 반드시 뭐를 비교해야 돼? 그렇죠? 취득가 비교해야 돼. 그래서 뭐 남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남은 게 있어야지 엠병을 뭘.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얼마 주고 사서 3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으니까 5억 원에 팔아서 얼마 남았어? 2억. 이게 바로 뭐냐? 양도 차익이죠. 얼마? 2억. 그럼 요 양도차 2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 실현돼 뭐로 봐서? 소득을 봐서 세금 때리겠다. 이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양도세 항상 뭐에 대해서 가시하는가?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이걸 자꾸 놓치네요. 양도가에 5억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5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다 세금이 과세가 된다. 아니라니까. 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억 원에서 뭘 빼라고요? 취득가액 때문에 필요를 빼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차익 얼마? 2억 원에서만 과세한다고. 그래서 양도세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양도세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러면 차익이 나는 거죠. 그럼 모든 부동산의 매매에서 항상 차이가 나는가? 아니야. 나는 당초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샀냐 봤더니 여러분 3억 주고 산 것이 아니라 5억 주고 샀대. 5억 주고. 당초 취득가액이 얼마다고 여러분? 5억. 그럼 이 사람은 5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으니까? 5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책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양도세 내 안 내? 안 내는 거죠 뭘. 자 여러분 저는 6억 주고 샀어요 여러분. 6억. 허이 참네. 얼마? 6억 원에 샀대요 6억. 그 6억 원에 산 걸 지금 얼마 팔아버린 거야 여러분? 5억 원에 팔아버린 거죠. 그럼 나는 차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뭐야 여러분? 손실이 발생한 거죠. 손실. 이런 사람 팔자가 더럽게 사나운 거죠. 남들은 부동산 사서 남겨서 파는데 나는 손실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죠 여러분? 주식. 주식 투자한 사람은 내가 사면 어떡하고?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시장에서 상대성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 내가 팔면 나한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사람이. 그래 유명 연예인들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보다는 주식해서 쪽박 찼다는 사람들이 많죠. 다 망했다는 소리만 해. 실제 개인 중에서 주식에 돈 버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제가 이틀은 증권 금융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식 얘기한다. 거기 가면 맨날 주식 얘기해. 근데 종목 상담하면은 돈을 딴 사람이 상담해요? 잃은 사람이 다 상담해요? 잃은 사람이 다 상담해요. 뭐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만큼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가? 공인중개사 똑같아.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면 힘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양도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있어야 돼. 거꾸로 나는 뭐가 발생해서 양도 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거꾸로 발생한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도 차손. 뭐가 더 큰 거예요? 얘는 필요경비가 더 큰 거죠.
네, 손실 본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를 여러분은 많이 내고 싶어? 적게 내고 싶어? 뭐 마음대로 해. 뭐. 세금 자체는 가능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줄이고 싶은 거죠. 근데 세금 적게 내려고 내가 부동산 자체를 싸게 팔 수는 없잖아. 그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싸게 파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싸게 살 테니까. 비싸게는 팔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적게 했다는 얘기야. 근데 도자만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마음은 똑같은 게 나한테 사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죠? 내가 얼마 팔았어? 5. 그럼 사는 사람도 얼마야? 5.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도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야 되는 거죠? 그죠? 취득세는 얼마 돼서 세금 내? 5억 원이죠, 5억 원. 양도세는 5억 원에서 내는가? 아니, 2억 원에서. 그러니까 얘는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취득세는 세율이 높아 나아져? 낮죠. 왜냐면 얘는 전체까지 세금을 때리는 거고, 취득세는. 양도세는 뭐 돼서 과세하니까? 차익이 돼서 과세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차익이 부동산일 때는 이게 억 단위란 얘기지, 기본으로. 금액 자체가 절대적 금액이 어떻게 되니까 크다. 그러니까 내는 세금도 커, 작어? 크죠. 그래서 양도세 가능하면 줄이려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과표가 4억만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4억이 넘어가면 세금은 무조건 1억 넘어가, 기본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세금 1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 1억을 벌라고 생각해봐. 1억을 벌라고. 1년 내내 계약서를 몇 장을 써야 돼, 도대체. 공인중개사 돼갖고. 그러니까 양도세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피하는 방법이 바로 뭐야, 여러분? 소위 공인중개사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다운계약서 써달라 그런 거죠. 그럼 도자도 양도가액이 어떻게 되는 거고? 줄어드는 거고, 취득자도 무슨 가액이 줄어드는가? 취득가액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취득자는 뭐가 줄어들고? 취득세.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이거를 줄이겠다고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자, 만약에 갑으로부터 을한테 팔은 거야, 지금. 그럼 지금 갑이 을한테 팔 때는 이 갑과 을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죠. 을은 뭘 내야 되고? 취득세. 갑은 양도세. 둘 다 이 가액을 어떻게 하면? 줄이면. 둘 다 세금, 취득세,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끝까지 갈 거냐는 얘기죠. 아니, 절대 끝까지 안 가. 언젠가 이 미럴 관계가 어떻게 한다고? 깨진다고, 여러분. 깨진다고. 여러분, 오빠 만났던 생각해봐. 오빠 없어? 맨수죠, 지금은. 스키. 맨 처음에 만날 때 오빠하고 지금의 아저씨는 같아 달라? 다르죠? 저희 집사람 항상 저한테 하는 소리만 맨날 나보고 달라졌댄. 자기는 변했어, 변했어. 옛날에 그러잖아. 옛날에도 그랬어, 원래. 여자들이 가장 하는 말. 남자 맨날 변했대.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럼 데이트할 때하고 결혼했다고 똑같냐? 참, 내가 갑갑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이 갑과 을이 지금 똑같이 세금을 어떻게 하자고 그러지만 줄이라 하지만 요 관계가 영원히 가냐 그 얘기야. 아니, 영원히 안 간다고. 이게 어디선가 깨져. 언제 깨질까, 이 미럴 관계가? 을이 나중에 뭐 할 때? 팔 때. 이게 깨진다고. 자, 보세요. 이번에는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다시 을이 병한테 뭐 했다고? 양도한 거죠. 양도가액이 여러분 6억 원이다 봅시다. 자, 그럼 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앞세우면 되는 거죠? 이제 바뀌었죠. 아까 샀을 때 뭐가 있는데 취득세 지금 처분까지 양도세는 앞세우면 된단 말이야. 얼마 팔았어요, 여러분, 을이? 6억. 얼마 사서? 5. 자, 그런데 내가 이때 만약에 을이 이 당시에서 얼마? 4억 원에 대해서 매매계약 썼다 합시다. 무슨 계약 썼는가? 다운계약 썼다 합시다. 다운했어. 그러면 갑은 얼마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했을까? 얼마? 양도세가 얼마? 1억이죠. 1억. 얼마가 발생했는데 실제는? 근데 양도가액 얼마로 줄이면서 4억 원을 줄임으로 인해서 양도세 1억이 줄어들었죠. 취득자인 을도 취득가액을 5억 원을 하지 않고 얼마란가? 4억. 그래서 4억 취득세 줄였겠죠. 그래서 4억 원을 많이 냈다 봅시다. 근데 이제 을이 팔았죠, 병한테. 얼마예요, 여러분? 6억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을은 양도책이 얼마야? 실제 양도책은? 실제는 얼마 주 사서? 5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으니까 6억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얼마 양도책이? 1억 원이죠. 1억. 근데 나는 당초 취득할 때 뭘 썼으니까? 다운계약 썼단 말이야. 얼마 주 산 걸로 했단 말이야? 4억. 그러니까 4억 주고 산 거를 얼마 팔았으니까? 6억이니까 양도체가 얼마 나오는가? 2억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을은 선택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이냐? 첫째, 내가 그냥 4억 주고 사서 6억 원에 판 걸로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신고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당초 얼마 주 샀다고 신고했으니까 4억 원에 산 걸로 해서 얼마 판 걸로 6억. 그럼 양도차가 얼마 나와? 2억. 그래서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많이 내는 거야? 적게 내는 거야? 많이 내는 거죠. 쓸데없이 많이 내는 거죠. 즉 1억 원을 더 내는 거죠. 그죠? 아니 4억을 했으면은 그러면 더 내는 얼마에 대해서 1억. 사실 요 1억 원은 누가 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갑이 냈어야 되는 거죠. 갑이 냈어야 될 거를 누구한테 전가시켜버린가? 을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멍충한 사람이면은 갑이 낼 세금을 자기가 내준 거죠. 그 을은 잘한가 못한가? 못한 거죠. 이 사람은 세법을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대로 떨어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이런. 그럼 다른 방법이 있겠죠. 무슨 방법이냐면 나 얼마 주 샀다 그때 실은 4억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 주 샀다고 5억 주고 샀다고 신고할 수도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세무서한테 야 세무서장이야 실은 나 그때 4억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 주 샀다고 5억 주고 산 거다라고 실제 제대로 신고하겠죠. 그러면 세무서장은 그래? 그럼 갑을 잡을까 을을 잡을까 세무서장은? 지금 양도세를 누가 신고하고 있는가? 을. 근데 을이 당초 신고할 때 4억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얼마 주 산 거다고 5억 주고 산 거다 신고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세무서장은 알았어 그래. 그래? 그 대신 을한테는 세무서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알았어 제대로 신고해 그러면. 그 대신 세무서장 누구 잡으러 가? 그쵸 이제 갑을 잡으러 가죠. 언제 잡으러 가? 을이 뭐 했을 때? 신고했을 때. 야 가봐 너 누구한테 팔 때? 을한테 팔 때 너 나한테 얼마 주고 팔았다고 신고했는데 4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는데 4억 원에 판 게 아니라 5억 원에 팔았다고 누구랑 말을 못하는데 신고 들어왔어. 그래서 나 양도세 너 5억 원에 양도한 걸 봐서 양도세 추징 들어갈 거야. 뭐를 하라? 그러면 추징 당하기 싫으면 어떡하라? 네가 얼마에 팔았다는 것을 4억 주고 팔았다는 걸 입증하라. 네 말을 못 믿겠다. 네 말 못 믿겠으니까 네 말이 맞다는 걸 뭐하라? 입증하라. 이게 무슨가?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입증 책임이야. 입증 책임. 이거는 악법인 거야. 뭐가 악법이냐면 그러면 내가 4억 원에 파는 게 아니라 얼마 팔았다는 걸 5억 원에 팔았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관할 세무서장이 입증해야 되지. 세무서장이 입증해야 될 거를 이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킨 거야? 양도자한테 전가시킨 거야. 네가 입증하라. 입증 못하면 너는 얼마 판 게 4억 원에 판 게 아니라 얼마야? 5억 원에 판 걸 봐서 1억 원에 대한 부족 추징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 1억 원에 추징 들어오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가산세 들어온다. 가산세. 양도차 1억 원에 양도소득세 물론 그건 당연히 내야 될 거죠. 원래 내야 될 거 안 낸 거잖아. 내는 거라 아까운 건 아니다. 문제는 이게 온다고. 근데 내년 이게 또 국세는 바뀌어 개정이 돼. 내년 이게 또 개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법을 많이 개별적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개정이 되는 걸 굳이 지금 해갖고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할까봐 큰 개념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쫓아온다 그러면 가산세. 그러면 결론 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디어 시험에 합격해갖고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서 쓴 거야. 그런데 이번 매매계약서 쓴 사람이 뭘 써달라고 요구하면 다운계약서 하려면 나중에 이걸 손님한테 설명해줘. 자, 그러면 니네가 지금 다운계약서 써주겠다. 그 대신 나중에 깨진다 분명히. 이 비롤 관계가 깨진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쓰리? 그러면 이제 써주겠다. 그러면 써? 못 써? 못 써, 여러분. 이게 최소 몇 년을 버텨야 되느냐, 여러분. 얘는 무슨 계약서 썼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 썼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저지르는 거예요. 세법상 부정. 단순히 세금을 몰라서 적게낸 게 아니라 일부러 뭘 쓰면서 다운 계약서 쓰면서 양도 줄인 거기 때문에 이건 제척 기간이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 몇 년? 10년. 그러면 요거 판 날, 다운 계약서 쓴 날부터 몇 년이 경과되기 전 10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누가 세무서장이 뭐 할 수 있다? 추징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야. 그걸 얘기해 줘야 돼. 네가 지금 다운 계약서 써도 세무서장 몇 년 지나기 전까지는 10년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추징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10년 뒤에. 그래도 써주리? 그러는 거죠. 그래도 써달라고 하면 써줘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줘야 돼요. 그래도. 왜? 이미 여러분은 무슨 신고를 해버렸어? 응? 이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뭘 했어,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아직 안 했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안 배우셨어요? 다른 것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안 하고. 맨날 안 했대, 이 스키들은. 어떻게 된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안 했다고 중개법이 이런 데서? 이 스키들한테 맨날 봤어요. 그 맨날 물어보면 했대 안 했대? 맨날 안 했대. 이씨,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전화 걸면 했대 또 선생은. 희한하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인한 개념은 좀 잡아주시고요. 자, 뭐 인문가시 여기까지만 하죠, 뭐.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 양도에서 부과된 세금이 뭐다가 여러분 양도소득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냥 인문가정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뭐 내년에 우리 또 연말 돼갖고 세법 개정이 되면 빨리 개정이 되면 뭐 개정된 내용 확정되면 확정된 걸로 해서 교재하고 또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번 인문가정 했던 거 뭐 3회 했나요? 3회 했는데 뭐 요 정도에서 인문가정 마무리하고 우리 올해는 상관없어요. 내년에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시기로 한 거라면 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노력하셔서 내년 꼭 합격합시다. 예,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